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이 손주들과 함께 구순을 축하하느냐, 아니면 그들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한 채 말년을 보내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으며 지난 25년간 오직 노인 환자분들만을 전담하며 의료 경력 전체를 바쳐왔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제 병원을 거쳐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구순이 넘도록 건강하게 사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혼자 걸으시고 정신이 또렷하시고 품위 있게 생활하시는 모습을요. 하지만 저는 또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칠순 이후 급격히 쇠약해지시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근육을 잃고 정신을 잃고 무엇보다도 독립성을 잃어가는 모습을요. 석 달 전 저는 환자 한 분을 잃었습니다. 최 씨는 74살이셨습니다. 강남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따님이 아침 6시에 화장실에서 쓰러져 계신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넘어지셨는데 일어나지 못하셨던 겁니다. 뇌졸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심장마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넘어지신 이유는 단순히 다리에 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너무 심하게 소실되어 더 이상 자신의 체중을 지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그분은 그 차가운 바닥에 2시간 넘게 누워 계셨습니다. 생명은 건지셨지만 다시는 혼자 걸을 수 없게 되셨습니다. 오늘날 그분은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시며 따님은 아버지를 그곳에 모신 죄책감이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노인과 모든 성인 자녀를 괴롭히는 악몽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완전한 의존 상태로의 느리고 굴욕적인 쇠퇴입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비극은 완전히 예방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을 해보십시오. 가능하시다면 일어나 보십시오.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오직 다리 근육만을 사용해서 일어나 보십시오. 쉽게 할 수 있으십니까? 강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비틀거리십니까? 무언가를 잡아야 합니까? 단 1초라도 망설이셨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신호를요. 제 병원에서 8,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분들을 진찰한 후 저는 현대건강 산업이 우리에게 말해온 모든 것에 반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오래 사시고 가장 강하게 유지되시고 8순과 9순까지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하신 어르신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매일 고기를 드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가끔씩이 아닙니다. 매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박 박사님,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들었는데요. 채소를 더 많이 먹고 통곡물을 더 많이 먹고 건강을 위해 식물성 식단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경력의 첫 10년을 노인 환자분들께 고기를 줄이고 식물성 식품을 늘리라고 조언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약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저는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건강하신 환자분들이 정확히 무엇을 드시는지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87살의 이 여사님은 아직도 매주 혼자 성동에서 지하철을 타고 언니를 만나러 가십니다. 그분은 매일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드십니다. 92살의 박 씨는 아직도 수원에 있는 작은 텃밭을 가꾸십니다. 그분은 지난 40년간 매일 점심마다 닭고기나 생선을 드셨습니다. 84살의 김 여사님은 최근 혼자 부산으로 여행을 가셔서 어린 시절의 고향집을 보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침 식사에서 달걀과 고기를 빠뜨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유전적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께 완전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특정한 영양 전략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박수민 박사이고 25년 넘게 서울에서 노인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즉시 행동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아침 78살의 한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저희 병원으로 급히 실려왔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그분은 정원 가꾸기를 하시고 손주들과 웃으시며 완전히 독립적이셨습니다. 오늘 그분은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갈 수조차 없습니다. 따님이 울면서 저에게 왜 그런지 물으십니다. 그 답은 지금 한국 노인의 90%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그중 한 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가장 오래 사시고 90이 넘어서도 정신이 또렷하고 독립적으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은 모두 한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습관을 공유하십니다. 그분들은 매일 고기를 드십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특별한 날에만이 아닙니다. 매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친구들이 고기가 콜레스테롤에 나쁘다고 말했다고요? 이웃이 식물성 단백질이면 충분하다고 했다고요?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장수를 위해 채식 식단을 홍보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7순이 넘은 노인들에게는 이 조언이 위험할 정도로 잘못된 것입니다. 7순 이후에 매일 고기를 드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근육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천천히가 아닙니다. 빠르게입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것을 독립성의 은밀한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적절한 동물성 단백질 없이 보내는 매달, 여러분은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근육량을 잃습니다. 다리가 약해집니다. 악력이 사라집니다. 어느 날 화장실 손잡이를 잡는데 손이 체중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고관절이 골절됩니다. 독립적인 사람으로서의 삶이 그 한순간에 끝납니다. 하지만 근육 손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오직 고기만이 충분한 양으로 제공할 수 있는 특정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B12,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철분, 식물성 식품이 노인의 소화 시스템에서는 단순히 따라갈 수 없는 완전한 아미노산 프로필, 이러한 영양소가 임계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여러분의 기억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손주들의 이름을 잊습니다.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은 치매가 아닌가 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 전역에서 이런 비극을 수백 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식단 기록을 검토해보면 패턴이 똑같습니다. 고기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을 중단한 것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천천히 스스로를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 송파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74살 보행기를 사용하고 우울해하며 인생이 끝났다고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딸이 말하길 친구가 혈압을 낮춰준다고 해 남유해서 3년 전부터 고기를 끊었다고 하냈습니다. 혈압은 약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근육 11kg도 잃었습니다. 도움 없이는 거의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씨에게 특별한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 2개, 매일 점심 손바닥 크기의 소고기,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 매일 저녁 생선이나 살코기, 6주 만에 보행기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4개월 만에 손자와 함께 북한산을 등산하고 계셨습니다. 딸은 제 진료실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식단에 대한 혼란 속에서 잊혀진 기본적인 인체 생리학입니다. 70 이후의 몸은 자동차가 휘발유가 필요하듯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연료 없이 달릴 수는 없습니다. 근육 손실을 되돌릴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명절 이후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기다리는 매일,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근육을 잃습니다. 충분한 단백질 없는 매 끼니가
당신을 의존으로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으로 평생 힘들게 일궈온 삶을 잃는 것으로 밀어넣습니다. 이제 적절한 육류 섭취 부족이 매일 어떻게 근육량을 조용히 파괴하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숨겨진 범인입니다. 자녀들은 채소와 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웃들은 모두 두유를 마시면 보호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의학적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70 이후 몸은 식물성 단백질을 사용 가능한 근육 조직으로 효율적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제가 25년간 병원에서 목격한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식물성 식품의 아미노산 구성은 불완전합니다. 노화된 소화 시스템은 더 이상 그것들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약해지는 이유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동물성 단백질 없이 지내는 매일 약 30에서 50g의 근육량을 잃고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쉽게 말하면 근육이 여름의 얼음처럼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산을 오르던 다리가 가느다란 막대기가 되고 있습니다. 손줄을 안아 올리던 팔이 냄비를 들 때 떨립니다. 그리고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근육을 잃으면 70 이후에는 50살 때보다 재건하기가 10배나 더 어렵습니다. 지금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혼자 화장실에서 일어설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습니다. 넘어져서 엉덩이 뼈가 부러질 때까지 기다리면 손상은 영구적입니다.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4살 이 여사님이었습니다. 제 진료실에 겨우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딸이 양쪽에서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3년간 아주 건강하게 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채소를 많이, 현미, 매일 두부, 아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근육량을 측정했을 때 저는 경악했습니다. 90대의 근육 밀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리가 더 이상 본인의 체중을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사님, 식단이 근육을 굶겨 죽이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박 원장님, 저는 고기가 노인에게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모두들 고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유발한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노인 인구를 불구로 만드는 위험한 신화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실로 이 거짓말을 깨부수겠습니다. 콜레스테롤 공포는 1970년대에 오래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연구에 기반합니다. 현대의학은 양질의 고기에서 나오는 식이 콜레스테롤이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노인의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지방의 종류와 전반적인 식단 패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높은 콜레스테롤의 위험은 근육 손실의 재앙적 위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육 없이는 걸을 수 없습니다. 근육 없이는 신진대사가 멈춥니다. 근육 없이는 뼈를 지탱할 것이 없어 뼈가 약해집니다. 근육 없이는 넘어지고 뼈가 부러지고 침대에 누워 지내다가 몇 달 안에 사망합니다. 이것이 제가 매주 진료에서 보는 현실입니다. 이 여사님은 매일 100g의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딱 100g. 손바닥 크기입니다. 많은 양이 아닙니다. 2달 만에 도움 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4달 만에 혼자 지하철을 타고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셨습니다. 딸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근육이 필요로 하는 완전한 형태로 동물성 단백질만이 제공할 수 있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 어지럽고 넘어지게 만드는 위험한 빈혈을 예방하는 고흡수성 햄철, 뇌와 신경을 영구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비타민 B10P, 즉시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70의 몸은 40의 몸과 같지 않습니다.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을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말입니다.
70세 이후의 진짜 위험은 단순히 근육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특정 유형의 근육 섬유를 잃는 것입니다. 평생 음식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을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기를 드시면 몸이 그것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9가지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기에는 9가지 모두가 노화된 신체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확한 비율로 들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요, 항상 최소 한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몸이 보충하려고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그 보충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3년 전 제 병원에 오셨는데 팔로 밀지 않고는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딸이 화장실 사용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잘 드시고 계셨습니다. 적어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셨죠. 밥, 채소를 충분히 드시고 매일 두부도 드셨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알부민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알부민은 몸이 실제로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하고 사용하는지 알려주는 단백질 지표입니다. 이 여사님 수치는 3.2였습니다. 건강한 노인의 경우 최소 4.0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간단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점심에 쇠고기나 돼지고기 100g을 추가하세요. 손바닥 크기 정도입니다. 6주 만에 알부민 수치가 8로 올랐습니다. 3개월 만에 팔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시장에 다녀왔다고 어느 날 아침 우시며 전화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기본 생물학입니다. 근육세포에는 단백질 합성 임계값이 있습니다. 한 끼의 양질의 단백질이 일정량 이하면 몸은 단순히 근육업 회복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노인의 경우 그 임계값은 한 번에 약 25-30g의 완전한 단백질입니다. 구운 고등어 한 토막은 약 20g을 제공합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은요, 겨우 8g입니다. 하지만 살코기 100g은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최고 품질 단백질 26g입니다. 이제 매일 고기 섭취를 거르면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근육 섬유가 자가포식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심장과 뇌 같은 중요한 장기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얻기 위해 몸이 말 그대로 자신의 근육 조직을 먹습니다. 어느 날 일어나 보니 갑자기 병뚜껑을 열 수 없습니다. 욕조에서 나오다 균형을 잃습니다.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아 신호입니다. 지금 허벅지를 만져보세요. 무릎 위 근육을 눌러보세요. 부드럽고 거의 물렁하게 느껴지나요? 그것은 지방이 아닙니다. 단백질 결핍으로 밀도를 잃은 근육입니다. 단단한 근육은 눌렀을 때 단단하고 거의 딱딱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부드럽게 느껴진다면 위험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고기의 철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위산 생산이 거의 40% 감소합니다. 비햄철이라고 불리는 식물성 철분은 흡수되려면 강한 위산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시금치를 드셔도 거의 아무것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기의 햄철은요, 장이 직접 흡수합니다. 위산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채식주의 노인의 빈혈 발생률이 고기를 먹는 노인보다 3배 높은 이유입니다. 비타민 B12도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동물성 식품에만 자연적으로 존재합니다. 뇌는 신경 주변의 수초를 유지하기 위해 비리가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뇌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호가 느려집니다. 발을 질질 끌기 시작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신경병증이라고 부르지만 진짜 이름은 비리 결핍이고 완전히 예방 가능합니다. 70세 이후 양질의 고기를 거르는 매일이 선택입니다. 유지되는 독립성 대신 점진적인 쇠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70세 이후 매일 고기를 드실 때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남은 인생을 위해 내릴 가장 중요한 결정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70세의 소화 시스템은 40세 때와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식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흡수에 관한 것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드시면 약해진 위상과 감소된 효소 생산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영양소의 약 30-40%만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질의 고기를 드시면 생체 이용률이 75% 이상으로 뛰어오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년간 검토한 혈액 검사에서 측정된 사실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일 근육을 재건하라고 말하는 주요 아미노산입니다. 충분한 류신 없이는 몸이 이화 위기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생존하기 위해 자신의 근육 조직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노인들이 의자에서 일어서고 냄비를 들고 화장실까지 독립적으로 걷는 능력을 잃는 이유입니다. 식물성 식품에도 류신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양이 너무 적어서 작은 쇠고기 한 조각과 같은 양을 얻으려면 콩 4컵을 먹어야 합니다. 70세의 위는 콩 4컵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가스 팽만감을 유발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영양실조를 일으킵니다. 제가 강남병원에서 매주 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82세 여성이 심각한 빈혈로 옵니다. 자녀들이 온라인에서 암을 예방한다고 읽고 채식 식단을 시켰습니다. 헤모글로빈이 8로 떨어졌습니다. 정상은 12, 16입니다.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거의 걸을 수 없었습니다. 혈청 철분, 페리틴 저장량, 비실비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모두 파국적으로 낮았습니다. 매일 손바닥 크기인 100g의 붉은 고기를 드시게 했습니다. 6주 만에 그녀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11.5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자의 아파트로 가는 계단을 다시 오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식물의 철분은 비햄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은 이것을 단 5%만 흡수합니다. 고기의 철분은 햄철입니다. 우리 몸은 이것을 25% 이상 흡수합니다. 무려 5배의 차이입니다. 위산 분비가 감소한 노인에게 이 차이는 생사를 가릅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휠체어 신세를 지느냐를 결정합니다. 정신이 또렷하냐, 혼란스러우냐를 좌우합니다. 이제 비타민 B12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의 뇌를 조용히 파괴하는 침묵의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빌미는 동물성 식품에만 사용 가능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오직 동물성 식품에만 말입니다. 이것은 정통의학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충분한 비윌리 없이는 신경세포를 둘러싼 수초가 분해됩니다. 이것은 말초신경병증을 일으킵니다. 발의 저림과 무감각으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가족들이 치매로 착각하는 인지장애를 유발합니다. 저는 고기를 피해서 심각한 비포호 결핍에 빠진 환자들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에게 최적의 양은 하루 100에서 150g의 고기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스테이크가 아닙니다. 적당한 양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나누어 먹으라고 말합니다. 점심에 50g, 저녁에 100g씩 말입니다. 철분을 위해 일주일에 2번은 소고기를 선택하십시오. 심장과 뇌를 보호하는 오메가3 지방산을 위해 일주일에 3번은 고등어나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을 선택하십시오. 다른 날에는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선택하여 다양성과 다른 아미노산 프로필을 확보하십시오. 고기와 함께 마늘, 양파, 녹색 채소를 결합하십시오. 채소의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3배로 증가시킵니다. 이것이 전략적인 식사입니다. 이것이 80세의 무적의 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가족들은 부모님을 수십 년 더 독립적으로 지내시게 합니다. 이것은 행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이제 70살 이후 매일 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5번째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이 부분에 매우 주의 깊게 귀 기울이십시오. 이 정보가 독립적인 생활과 완전히 무력해지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근육 단백질 합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근육이 분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70살 이후에는 몸이 그 근육을 재건하는 데 극도로 비효율적이 됩니다. 의학 연구자들은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르지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몸이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단백질을 먹어도 노화된 소화계가 더 이상 그것을 실제 근육 조직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독립적인 생활의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70살의 소화계는 그 단백질을 사용 가능한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기 위해 엄청나게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흡수율은 40%도 안 됩니다. 즉, 100g의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몸은 40g만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완전히 낭비됩니다. 하지만 고기, 특히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으면 흡수율이 85% 이상으로 급증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이것이 일상생활에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 손실은 단순히 더 마르게 보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움 없이 변기에서 일어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진다는 의미입니다. 자녀들이 하루 24시간 당신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25년간 서울의 병원에서 이 패턴이 수백 번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74세이씨 할머니가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콜레스테롤에 좋다고 믿어서 주로 채식 위주의 식단을 따르고 계셨습니다. 항상 약하고 피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육량을 측정했을 때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다리가 겨우 체중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팔로 밀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까? 그녀는 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저는 즉시 그녀의 식단을 바꿨습니다. 매일 손바닥 크기의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 아닙니다. 먹고 싶을 때가 아닙니다. 예외 없이 매일매일 말입니다. 또한 매일 아침 계란 2개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고기가 동맥을 막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설명했습니다. 74세에는 근육 손실이 콜레스테롤보다 훨씬 빨리 당신을 죽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석 달 후 이 씨 할머니가 제 병원에 돌아왔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벽을 잡지 않고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딸분이 3걸음마다 쉬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테스트했을 때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5번 연속으로 일어나셨습니다. 근육량이 단 90일 만에 12%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적절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의 힘입니다. 고기의 아미노산 프로필은 완전합니다. 근육 회복에 필요한 정확한 비율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항상 최소한 1~2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 빠진 조각들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음식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것들 없이는 근육 합성이 완전히 멈춥니다. 지금이 당신의 골든타임입니다. 70살이 넘어서 매일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근육량이 매일매일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팔뚝을 만져보세요. 꽉 쥐어보세요. 피부와 뼈 이상을 꼬집을 수 있다면 아직 행동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팔이 얇고 약하게 느껴진다면 내일 아침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주의입니다. 이제 제가 병원에서 매일 목격하는 가장 위험한 실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것이 독립적인 생활과 침대에 누워 지내는 삶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들이 연세 드신 부모님께 닭가슴살과 기름기 없는 소고기만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모든 지방을 제거합니다. 푸석푸석해질 때까지 삶아냅니다. 콜레스테롤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방식은 부모님의 몸을 서서히 안쪽부터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양질의 고기에 들어있는 지방에는 노인뇌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아라키돈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물질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충분한 양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뇌는 60%가 지방입니다. 고기에서 지방을 모두 제거하면 뇌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구성 요소를 굶기는 것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6세 초의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데려온 이유는 이름을 잊어버리고 열쇠를 잃어버리며 모두가 두려워하는 치매의 초기 증상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딸은 어머니께 껍질 벗긴 닭가슴살과 가장 기름기 없는 소고기만 완전히 다듬어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최 여사님의 혈액 검사를 보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노인의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아지면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심지어 조기 사망의 위험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70세 이후에는 콜레스테롤이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을 사용해서 모든 세포막을 만들고 비타민 D를 생산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호르몬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최 여사님 딸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즉시 지방을 다시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잘라내지 마세요. 어머니께 진짜 통째 고기를 드리세요. 삼겹살도 포함하세요. 기름진 생선도 포함하세요. 노른자 있는 계란도 포함하세요. 2달 만에 초의 여사님의 기억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4달 만에 다시 정신이 또렷해지셔서 스스로 은행 업무를 보시고 모든 사람의 생일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제 정확한 실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을 위해 고기를 사실 때 이런 특정 부위가 필요합니다. 소고기는 마블링이 있는 부위를 선택하세요. 근육 사이로 하얀 지방선이 가늘게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등심, 갈비, 양지입니다. 돼지고기는 삼겹살이나 목살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부위에 뇌 건강을 지원하는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닭고기는 적어도 절반은 껍질을 붙인 채로 드세요. 껍질에는 관절 건강과 피부 건강을 보호하는 콜라겐과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회 분량의 황금 규칙이 있습니다. 손바닥입니다. 지금 손을 보세요. 손바닥의 두께와 크기만큼이 연세 드신 부모님이 한 끼에 필요한 고기 양입니다. 대략 100에서 120g입니다. 얇은 한 조각이 아닙니다. 채소에 섞인 몇 가닥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양입니다. 하지만 이걸 올바르게 조합해야 합니다. 절대 고기만 먹으면 안 됩니다. 항상 비타민C가 들어있는 채소와 함께 드세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고기의 철분 흡수를 최대 5배까지 높여줍니다. 그러니 소고기나 돼지고기 한 조각은 반드시 상추, 피망, 토마토, 배추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영양소의 20%를 얻는 것과 100%를 얻는 것의 차이입니다. 가족들이 또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저녁에만 고기를 드리지 마세요. 연세 드신 분들의 소화기관은 아침과 오후에 가장 강합니다. 위산 분비가 오후 3시 전에 가장 높습니다. 저녁에만 고기를 드리면 제대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더부룩함과 불편함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아예 고기를 드시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최고의 식사 구조는 이렇습니다. 점심에 고기를 적당량, 저녁에 고기를 다시 조금 더 적은 양. 이 패턴은 하루 종일 아미노산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단백질 없이 긴 시간이 지날 때 일어나는 근육 손실을 막아줍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이걸 일상생활에 정확히 어떻게 실천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한 달만 더 기다려도 근육량은 되돌릴 수 없는 속도로 계속 감소할 것입니다. 첫째, 정확한 단백질 필요량을 계산하세요. 체중 1kg당 단백질 1g이 필요합니다. 60kg이면 매일 6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숫자를 적으세요. 손바닥 크기의 소고기 한 조각은 약 25g의 단백질을 줍니다. 손바닥 크기의 닭가슴살 한 조각은 30g을 줍니다. 계란 2개는 12g을 줍니다. 본인 몸에 맞게 계산하세요. 둘째, 고기 섭취를 3끼에 나눠서 드세요. 한 번에 모든 단백질을 먹지 마세요. 노화된 소화기관은 한 번에 30g 이상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낭비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모든 식사에 고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셋째, 항상 고기를 비타민C와 함께 드세요. 이게 대부분 가족들이 놓치는 비밀입니다. 고기의 철분은 비타민C가 있어야 혈액으로 제대로 흡수됩니다. 소고기에 토마토를 추가하세요. 닭고기 후에 오렌지를 드세요. 돼지고기와 함께 레몬물을 작은 컵으로 마시세요. 이 한 가지 방법만으로도 철분 흡수가 2배가 됩니다. 넷째, 일주일에 적색육을 3번, 백색육을 4번 드세요. 소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적색육은 가장 많은 철분과 비타민 B12를 줍니다. 닭고기와 생선 같은 백색육은 소화가 더 쉽습니다. 균형이 전부입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적색육을 드세요. 다른 날에는 백색육을 드세요. 다섯째, 조리 방법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고기를 푸석푸석하고 딱딱해질 때까지 절대 과하게 익히지 마세요. 이건 아미노산을 파괴합니다. 딱 익을 때까지만 조리하세요. 찌거나 끓이기, 가벼운 팬프라이가 가장 좋습니다. 탄 고기나 검게 변한 고기는 피하세요. 탄 부분은 간에 부담을 주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여섯째, 밥보다 고기를 먼저 드세요. 항상 그렇게 하세요. 단백질을 먼저, 그 다음 채소,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순서입니다. 이 순서는 혈당을 조절하고 단백질 흡수를 최대화합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식사 순서만 바꿔서 근육 손실을 회복하는 것을 봤습니다. 일곱째, 씹기 힘드시면 고기를 갈거나 사골국찌개를 만드세요. 하지만 치아가 약하다고 고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작년에 강남에 사시는 72살 이 여사님이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치아 문제 때문에 3년 동안 고기를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근육량이 20%나 줄었습니다. 계단 한 층도 겨우 오르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매일 아침 다진 소고기, 죽을 만들어 드시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4개월 만에 혼자서 시장까지 걸어가실 힘을 되찾으셨습니다. 따님이 제 진료실에서 울면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 말을 아주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여러분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전화를 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더 이상 스스로를 돌볼 수 없어서 자기 집으로 모셔야 할까봐 무서워합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게 하세요. 지금 당장 그 힘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만 한 고기 한 덩어리, 매일 60g의 단백질,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주가 아닙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나눌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공유 버튼을 누르고 가족 채팅방에 모든 어르신들께 보내세요. 댓글에 내일부터 매일 고기를 먹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공개적으로 약속하세요. 적어두세요.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예방 가능한 근육 손실과 허약함으로 무너지는 가정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또 다른 비극이 되지 마세요. 해결책은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내일 식사를 계획하세요. 미래의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종류의 고기를 매일 식사에 추가하실 건가요? 얼마나 드실 건가요? 구체적인 식사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박 박사의 중요한 영양 지침을 더 많은 어르신들과 나누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독해 주시고, 이 정보가 필요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